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 흔히들 사람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주식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 올라가지 않다 이런 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소외된 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 대형주 위주로 집중돼서 움직이는 종목 외에는 움직이지 않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2차 전지가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조금 조정을 줄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되게 소외가 돼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금요일도 우리가 잘 봤다시피 순환매가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도 좋지만 밑에 있는 업종에 이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종목들과 업종을 선택하면 올해하고 내년에는 시장이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현금화를 많이 외쳤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떨어지면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높은 곳도 좋지만 아래에서 움직이는 업황의 개선되는 업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 타겟을 잡고 우리가 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는 수월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시장을 올라오고 내 마음만 급한 이런 시장인 것 같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저도 오래 했고 오랜 생활 동안 컨설팅을 했지만 이번 시장은 좀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때도 쉬운 시장은 없었지만 요즘 최근에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되게 힘들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올라가도 종목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면 상승 종목은 작고 하락 종목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수는 올라가 있고 시가총액 큰 거를 땡겨놨기 때문에 이러해요. 그래서 소외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줄을 잘 쓰고 있으면 내 차례가 옵니다. 그런 종목을 오늘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772-0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PG 32,500원에 40%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좀 사신 지 됐나 봐요. 4월 달에 샀습니다. 그래요? 좀 고생을 하셨네요. 그래도 올라갔다 못 팔아가지고 그죠? 근데 네. SPG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내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진입하느냐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보고 약간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이 종목의 투자의 성향은 어떠세요? 네,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지금은 네. 로봇 관련주가 좀 괜찮을 듯 싶다고 방송마다 이렇게 네. 가끔 보면은 그렇게 네. 나오길래 네. 4월 달에 사가지고 수익 구간도 좀 있기는 있었지만 네. 다시 빠져가지고 그래도 장기로 보니까 기다려보자 했는데 네. 어제 그 산 가격이 돌아왔는데 그냥 놔뒀어요. 네,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성이라 그래요. 이 모멘텀인데 로봇 관련주는 그래도 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많지가 않아요. SPG, 큐렉소, 그다음에 네임보 이런 게 주축이고 로보스타 이렇게 있거든요. 삼성은 네임보, LG는 로보스타, 그다음에 SPG. 이 실적이 나는 건 SPG예요. 그다음에 큐렉소 이런 것들 이제 의료 로봇, 그다음에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산업 로봇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데요. 로봇 관련주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그 컨셉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인 종목이 따로 있고 단기적인 종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SPG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단기보다는 내년까지는 좀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목표가는 한 4만 원 갖고 가시는 거 어떨까요? 4만 원. 4만 원까지는 보지 않고 지난번 한번 찍고 내려왔던 단기 하지 마. 아니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굳이 사타파를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2차 전지 움직이는 거 봤죠? 네. 로봇 관련주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면 대기업들이 참여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바뀌는 게 산업 현장에 보면 스마트 팩토리 다 로봇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하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사긴 샀는데 네.
넘기기는 좀 뭐하고 8, 9월 달, 예. 9, 10월 달 예. 이때까지 좀 이때는 좀 자금을 써야 할 일이 생겨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35,000원 위에서 파시면 돼요. 35,000원. 예, 35,000원이 매물대라 그래요. 여기를 넘어가면 위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하냐면 35,000원 되면 반 정도 팔고 반을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10%라도 놓고 가세요, 그냥. 알겠죠? 네, 35,000원 넘어가면 또 위로 있어요. 까지 갈 수 있을까요? 4만 원이요. 4만 원. 네, 이게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35,000원, 4만 원, 45,000원 이게 마디라 해서 원 단위로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파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마디대로 움직여요. 뒤에 000 단위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5,000원 넘어가 4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여요. 제가 눈에는 좀 이렇게 10%라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적금 종목 혹시 있으세요? 적금. 내가 적금 넣는 없죠. 적금 넣는 종목이요? 네, 종목이요? 적금 종목이라 해서 내가 지금 장기적으로 내가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한 3, 4년 정도, 4, 5년 정도 보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업종 이런 것들은 한 개씩 있어야 되거든요. 까나리오 바이오를 지금 아니 그건 말고요. 그거는 적금 종목이 아니에요. 예. 예, 이런 종목 실적에 받쳐주고 성장성 있는 거, 그다음 대기업들을 삼성, LG 쪽에서 눈을 두고 있는 업종 이런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000원, 4만 원 이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HRS요. 매수가 비중은요? 72,000, 예. 아니, 7,270원. 이거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를 작년에 샀었어요. 네네. 근데 7,000원에 선조를 할까 하다가 올해 4월 달인가 5월 달에 네. 8,000원이 상한가 나오길래 네. 7,700원을 못 팔아갖고 이렇게 밀렸어요. 이 컴파운드 뭐 이런 업종, 방산 쪽, 뭐 소방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이쪽 업종이에요. 근데 이 업종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람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작아요. 그래서 이거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되세요? 50%예요. 많이 사셨네요. 이거 사신 네. 이유가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면 아니, 제가 이거는 해마다 사서 조금씩 단타를 쳤는데 네. 요번에는 딱 올로 못 팔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 매년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구나. 네네. 네,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 대해서 탁탁탁탁 튀잖아요. 움직임이. 네네. 그죠. 몇 월 한번 튀고 이런 종목들은 예, 예, 예. 그 뭐라 그래야 돼? 유통 물량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회전율하고 유통 물량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1분 뽕이거든요. 이게 좀 지저분하죠.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지저분하지 흐름이 보면 지저분하지 않으세요? 네네. 요즘에 좀 지저분해졌어요. 네, 왜 그래?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이런 종목을 많이 해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1분 봉이 좀 깨끗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네네.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상담했던 SPG는 1분 봉이 어떻게 좀 깨끗하죠. 아까보다는 그죠? 네네. 이렇게 좀 깨끗한 때가 들어가면 이제 흐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 보고 이 종목은 뭐 단기로 갈 거냐, 장기로 갈 거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HRS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유통 물량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래 갖고 가지 말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 치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들고 있으면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이거. 근데 한번 칠 때 그 타임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유통 물량이 작은 것들은 예. 한번 칠 수 있을까요? 한참 걸려요. 시그널이 없어요, 지금. 이 마디라고. 5월달 예. 4월 말경에 한번 쳤기 때문에 예. 오래 걸려요. 이거 사이클이 길어요.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한번 튈 때마다 6개월 마디로 돌거든요. 네네. 제가 한번 빠지면 6개월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요. 예, 6개월 돌아요. 6개월 정도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이 종목. 그럼 앞으로도 6개월이면 한 10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들고 가다니 비중도 이런 종목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10번 잘하다가 이런 종목 한 번 잘못하면 그동안 수익이 다 손해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조금씩 다 먹었는데 요 정도만 밀렸어요. 안 좋은 자리니까 자리가 조정 구간이에요. 그래 박스권이라 이렇게 움직여 상승하락 행보인데 이거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딱 치고 나오세요. 네. 어느 정도 네네, 선에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네네. 네, 송선식 계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야,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BH요. 매수가 비중은요? 21,500원에 8%요. 궁금하시게 어떤 거세요? 이게 좀 많이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그러네요. 얼마까지 갈 수 있나 하고. 뭐 이쪽은 뭐 좋아요. 이게 PCB 쪽은 나쁘지 않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올해 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휴대폰 부품단의 출하량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PCB 쪽은 기판 쪽은 뭐 전기차의 모멘텀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노트북도 있고 막 되게 모멘텀이 커요. 이게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요.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또 언팩 행사가 있어요. 뭐 삼성이 이제 새로운 휴대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모멘텀 그래서 쭉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어떤 게 좀 불안하신 게 있으세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수익 중이죠. 예. 근데 왜 안 파세요? 불안하면 팔아야지. 또 팔자니 또 더 올라갈 것 같고 또 떨어지면 걱정되고 그러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불안할 때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면 저는 이거 보고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불안하는 거잖아. 내가 불안하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면 수익을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럼 나중에 이게 떨어지면 그때 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매집은 잘 돼 있어요. 기관들이 좀 들어와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28,000원? 28,000원 정도 오면 팔 것 같아요. 예. 그때 꼭 파서 갖고 수익 챙기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선고차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 H-현대, HD 현대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HD 현대. 네네. 네, 맞죠. 매수가 비중. H-현대 인프라코. 네네. 인프라코어요? 19,900원에 20%.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게 산지 꽤 됐는데 맨날 거기서 그냥 주변에서 맹맹 불어가지고 좀 얼마까지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인프라코어는 어떤 건지 알죠? 굴삭기, 빙빙 그죠? 네네네, 굴삭기. 예. 굴삭기. 근데 주가가 거의 굴삭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굴삭기가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뭐 4,000원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얘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글쎄, 조금 갈 것도 같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나. 좀 더 끌고 가는 거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면 광산 개발이 요즘 되게 전 세계적으로 니튼 광산이라 가지고 막 주식시장에도 막 광산 개발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광산 개발하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굴삭기들이 건설 장비 기계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영향을 받는 건 굴삭기 쪽이에요. 건설 장비 쪽. 그래서 건설 장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다가 여기는 헤드라 그래요. 이게 넥라인과 헤드라인이 있거든요. 여기는 넥라인이라 그래요. 헤드는 얼마냐면 14,000원 정도가 헤드라인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신고가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옆으로 횡보한다는 거는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누른다는 거는 여기에 보면 매물에 대한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하는 건 자리고 위쪽으로 보면 13,000원, 14,000원 돼서 매도하시면 돼요. 좀 더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4,000원까지. 네, 수급도 좋아요. 여기 보면 개인들 다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들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모멘텀이 더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답보돼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 얘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와서 13,000원에서 14,000원에 파시면 돼요. 네네. 너무 이렇게 돈다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알겠죠? 빠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옆으로 가는 게. 그런데 이제 산지가 꽤 돼가지고.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레몬이고요. 매수가는 6,800원에 8%요. 이거 사신 지 좀 됐나요?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8,000 얼마에 샀는데 제가 추가 매수 해가지고 공개됐거든요. 근데 요즘 유상증자 나온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강하게 이게 좀 강하게 이게 악재가 나왔네요, 그죠? 네. 네네.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전자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악재잖아요, 그죠? 악재였을 때 지금 팔아야 되는지 팔지 말아야 되는데 되게 걱정이시죠?
제가 팔고 싶은데 지금 6,8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네. 혹시 네. 주식 전혀 모르시죠? 네. 잘 모르세요? 조금 하긴 했는데 이거 방송에서 여기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거든요. 6,800원에서 나쁜 자리는 아니었었어요. 뭐 포인트로 보면 여기까지 나쁜 자리는 오르는데. 아닌데 이런 종목은 네네.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 가지고 움직여요. 네. 테마적으로 움직여요. 뭐에 엮였다 해서 땡겨놓고 뭐에 엮였다 하면 땡기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다음에는 주식을 살 때는 이게 추세선이라 그래요. 추세 해보세요. 추세. 네. 이 회사는 실적이 없어요. 적자 기업이에요. 이건 아시죠? 이런 거는 테마로 네, 움직이는 보니까 거. 적자더라고요. 예, 이 돈 못 벌어요.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볼까? 적자면 사람들이 사기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슈를 만들어 땡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렇게 보자. 네. 그럼 여기서 이게 추세라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게 이 선들 있죠. 이렇게 제가 저승사라고 하는 선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네. 검은 선. 검은 선은 뭐예요? 제가 선을 좀 굳게 해볼게요. 다음부터 살 때 꼭 팁을 드리자면 55일선에서 61선 이렇게 봐요. 이 검은 선 가지고 검은 선 이렇게 봐봐요. 주가가 네네. 검은 선이 이렇게 내려갈 때는 주가가 다 떨어지죠. 네. 근데 검은 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죠.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이 주가가 이 검은 선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꺾이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들고 있으니까 손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이 꺾이는 자리에서 매도를 치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다음 악재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시간을 잠깐 봐야 돼요. 예, 이런 악재가 나오면 시간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 종목이 시간에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시간에는 6시까지 해요. 6시까지 했을 때 0.44% 15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 거래가 줄었잖아.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좀 들어오면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갭매크로 올라올 거예요. 그럼 5,500원, 6,500원까지 올라오거든요. 그 안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팔지 말고 해. 여기는 이 거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나 이런 악재가 났을 때 바로 그날 파는 게 아니에요. 한 2, 3일 후에 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6,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5,000원에서 6,500원 사이. 그 사이까지 한 번 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까 검은 선 있죠? 예. 저승사자 해봐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검은 선. 이게 55일선, 61선 놓고 맞추면 돼요. 지수가 높다라고 하면 55일선 쓰고 지수가 얕다고 하면 61선 쓰면 돼요. 55일선 쓰는 이유는 주가가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55일선 쓰고 그러면 주가가 지금은 높은 상태잖아요. 종합지수가. 그럼 55일선 쓰고 종합지수가 얕다 그러면 61선 쓰고 끌고 가면 돼요. 이해됐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저 종목은 그 윈팩이고요. 네. 최근에 매수가는 예. 매수가는 1,800원에 한 15%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예. 아니 윈팩이 아니고 윈팩인데 팩. 네. 윈텍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니 윈팩 팩. 네. 네, 매수가는 1,800. 윈팩이 아니고 윈팩인데. 팩이 아니고 팩. 네, 팩. CG가 잘못 나갔네요. 회사 여기. 네. 밖에 수정해 놓을게요. 예, CG가 좀 잘못 나와서 원팩에는 원팩입니다. 예, 매수가 비중은요? 1,800원에 15%인데요. 네. 그 가격이 얼마쯤 될까 하고 지금 하도 궁금해서. 그러셨어요? 물어봤는데. 네. 이거 왜 사셨어요? 누가 사라고 그랬죠, 이거? 아니 그 옛날부터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그래서 항상 1,700원 정도 되면은 항상 그 2,000원 가까이까지는 올라와요. 튀어오르다가 또 빠지고 이래가지고. 네네. 반도체 소부장 쪽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조금 작잖아요.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예요. 예, 되게 작거든요. 그리고 이건 매집이 잘 돼 있어요. 매집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누군가 많이 사놨어요, 이거. 그다음에 이게 누르는 거 핸들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강하게 이렇게 밀리더라도 이 거래가 없이 그냥 확 밀어버리고 당겨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집이라고 봐요. 매집이라고. 이거 누가 이렇게 매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뜯어보면 이런 건 나오거든요. 누가 매집을 하고 어느 창고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월 시점부터 시작해서 어느 창고에서 어느 물량들이 많이 지금
잡고 있나 그래. 그걸 후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주포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많이 갖고 있는 그 뭐 세력이 뭐 외국인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고 뭐 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거래가 확 들어온 날 있죠. 요 날. 요 날 거래. 그다음에 거래 쭉 빠졌죠. 그다음에 여기 거래 또 들어왔죠. 그러면 이 창고가 어느 창고인지 알면 돼요. 이 창고 분석 있잖아요. 뭐 키움증권 여러 개 우리가 창고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이런 세력 종목은 이렇게 보면 어느 창고에서 이날 오늘 어디에 가서 많이 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이 체결 강도가 다 보이죠. 여기만 오늘 뭐 신한투자금융, 한국, 그다음 키움, JP 모간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미래에셋이 14만 주 들어왔고, 그죠? 그다음에 뭐 하나금융투자가 뭐 7만 주도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체결 강도가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 누가 이렇게 많이 산 건지 이 창고를 딱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롤링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2,000원 라인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물량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파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파는 게 아니고 누가 물량을 흡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없잖아. 윗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고 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터요. 근데 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뉴스를 만들든지 아마 이렇게 거래가 터진 날은 무슨 뉴스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뭐 2월 달에 뉴스가 있고 6월 달에 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간격이 이 라인 간격이 어디냐. 4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와요. 이 종목은. 이게 일정 패턴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동안 물량을 지금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추세를 만들어서 그린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면 뭐 거래는 숨길 수 없지만 이 캔들하고 이평선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들을 눌리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보고 계신 이거를 만드는 이 세력님은 뜨끔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다 풀어주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00 넘어가면 좀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오래 갖고 하지 말고 딱딱 트레이딩을 쳐야 돼요.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곳에서 들어왔어요. AP. 그러니까 우리 창고 분석을 2월 달하고 6월 달에 한번 보세요. 어느 창고에서 어느 물량이 들어왔는지 2월하고 6월 날 거래가 터졌을 때 그 창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창고, 어느 증권사에서 들어왔는지만 체크하면 이 종목은 좀 더 수익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사셨네요. 직접 사셨어요? 아니면 누가 사라 그랬어요? 내가 직접 샀죠. 잘하시네요. 예. 이거 누가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는 2,000원, 2,000원 넘어가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예, 세비켓 사셨어요? 네, 몇 주까지 기준이요? 25% 122,000원이요. 야, 그래.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다 하니까 사서 한참 애먹었어요. 아, 그래? 예, 이게 좀 최근에 움직인 게 뭐냐, 폐배터리 쪽으로 많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뭐, 폐배터리로 연결돼 있는 회사, 뭐 이런 것들, 뭐 성일하이텍, 뭐 세비캠, 뭐 이런 것도 많이 움직였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잘 몰라. 리사이클 사업장이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기로 보신 거예요? 단기로 보신 거예요? 저는 그냥 좀 끌고 가려고 장기로. 아, 그러셨어요? 네네. 장기 있을 때 좀 쌌을 때 사면 좋을 건데 또 신규주다 보니까 이 종목은 박스권을 계속 만들 거예요. 12만 원 하단, 그 8만 원 상단은 12만 원, 하단은 8만 원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좀 끌고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대장이라 그랬어요. 대장 그게 뭐냐면 중심이 되는 거. 뭐 지금 2차 전지 하면 뭐 양극재는 뭐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그 종목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완성은 뭐 2차 전지 쪽 대장은 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렇게 대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폐배터리 대장은 누구냐? 성일하이텍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면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기관들은 사질 않아요. 여기 보면 6개월 동안 보면 이렇게 파란 거 있죠, 이렇게. 이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그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스몰캡 같은 거는 누가 많이 사야 되냐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들 사줘야 안전하게 가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종목을 살 때는 대장을 건드리는 게 폐배터리를 내가 본다 그러면 성일하이텍이 훨씬 더 좋아요. 이해됐죠? 얘는 신규주다 보니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은 12만 원, 하단은 7만 원 이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한 12만 원 오면은 그냥 매도할까요? 예, 파세요. 예,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오늘 강연회가 있죠. 내일도 강연회가 있고, 오늘은 서울역 11번 출구 앞에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내일은 강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인근에 계신 분들을 제가 주말에 많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요. 그래서 뭐 시장 보는 눈, 그 다음에 시장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요. 많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오셔가지고요. 오늘 내일 저랑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많이 힘들어요. 이런 거 상담을 해보면 뭐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내 철학, 내가 주식을 하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의 기준, 내가 주식을 하는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다음에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강연에서 많이 하니까요. 오늘 내일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에이스토리 15%에 32,200원이요. 아, 종목 듣자마자 제가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저 가슴 아파요. 그죠. 제가 이 종목 듣자마자 가슴이 아프네요. 왜 그럼 소외된 네. 주식이라 그래. 소외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소외. 그러니까 네. 이 중심이 어떤 거냐. 지금 OTT, 드라마, 이런 쪽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실적에 대한 네. 부분들이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이 네. 모멘텀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멘텀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사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길래, 네. 여기가 저점인가 하고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러셨구나. 샀어요. 그러셨구나. 네. 예. 네. 실적은 괜찮으니까 사셨구나. 네. 예, 패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패턴은 몇 년이냐면 2년 주기로 돌아요. 2년 주기. 해봐, 2년. 2년 주기로 네. 돌아가니까 고점과 저점을 아시죠? 예. 이게- 고점과 저점, 그래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이렇게 가격, 고점이 어디냐? 54,000원. 저점이 어디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점이 어디냐? 여기 저점. 요 가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저점은 15만 원이에요. 아니, 15,000원이에요. 그러면 네. 15,000원과 15,000원과 그 5만 원 사이 중간은 얼마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언저리잖아요. 그죠? 중간값이 네. 그게 되게 애매한 네.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이 가격이 중간이라는 것들은 이 저점과 이 고점의 중간값이 되게 애매한 자리거든요. 여기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2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이 종목은 3,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이 급하게 네. 올라왔잖아요. 그럼 조정이란 게 있어요. 그 조정이 주기는 이런 종목은 거의 조정 고점 대비 빠지는 게 2년 정도 빠져요. 거의 네. 가격은 50%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54,000원에서 반 정도면 25,000원 가격이잖아요. 이 언저리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더 밀렸잖아요. 이 언더퍼폼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더는 사지 말고 네. 좀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점 구간이에요, 여기는. 좀 끌고 가는 그래요? 거예요. 예, 지금 팔지 말고요. 이거 언제 더 사야 되냐? 원금까지는, 네? 원금까지는 올까요? 원금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원금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원금을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나올 거냐라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라인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24,000원 정도 돼요. 24,000원 정도에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추가 매수해도 되느냐 안 되냐를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면 그때 우리 추세를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 추세를 돌릴 때는 이 검은 선 있잖아요. 검은 선. 이 검은 선이 되게 중요해요. 이 검은 선이 위쪽으로 방향을 틀 때 그때부터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지금 검은 선이 어때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건 저는 지금 내려갈 거예요 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게 55일선이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검은 선이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는 검은 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이때는 시세가 나요. 그러니까 이 검은 선을 잘 놓다가요. 23,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 제가 추가를 해야 될 건지 아닌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네. 힘내시고요. 네, 응원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 어느 종목이세요? 네.
대한전선. 매수가 비중은요? 네, 23%. 네. 매수가 얼마세요? 18,200원. 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TV 나온 네. 지 제가 벌써 한 12년 됐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지나가다 보면 많은 종목을 상담을 한 게 벌써 한 12년인데, 애증의 종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했던 종목, 뭐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서 손해를 많이 봤던 종목이나 사람들한테 제가 인기가 좋았던데 주가가 못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대한전선이에요. 이 대한전선 개인들이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선 선로 같은 게 원래 뭐 퍼포먼스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뭐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좀 최근에 뭐 변압기 관련주, 그다음에 전력 관련주 이쪽이 되게 강하게 움직여요. 근데 왜 대한전선만이 못 가요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재룡전기 신고가 나오고 뭐 재룡산업 그다음에 LS 막 이런 이 변압기 송배전 일진전기 막 이런 업체는 잘 가는데 왜 대한전선 못 가? 얘는 공매도의 타깃을 되게 많이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때려버리고 올라가면 공매도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들이 장난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개인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인 거잖아요, 결론은. 그죠?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님이 요거 중장기로 많이 모아가면 된다고 해서. 누가 그래? 누가 많이 뭐라 그러세요? 이거 누가 많이 뭐라 그래? 저 1년 6개월 전에 산 거라. 이걸 많이 모아, 네, 많이 모아가라고 해서 산 거였거든요. 그러셨구나. 금액도 커요. 이런 걸 많이 사면 안 돼. 왜 그러면 뭐, 큰 거. 아니, 큰 거, 내가 돈이, 뭐, 큰 여유가 되면 강남 아파트 사는 게 낫지, 지방 아파트 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는 게 낫지, 외곽에 아파트 사보다 낫잖아요. 이 종목은 외곽의 아파트예요. 굳이 이거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큰 거 사는 게 좋죠. 내가 큰 걸 투자를 하면 큰 거를 사는 게 맞아요. 그죠? 이게 시가총액 1조 6천원이지만 무거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 쉬운 종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요한 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15,000원 구간이에요. 15,000원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어떻게 손을 볼 수 없는 자리잖아요. 이거 손절하기에는 뭐 실적이 받쳐주고 팔자니 아깝고, 그죠? 그러면 좀 기다리는 게 낫고요. 기다리는 게 15,000원짜리니까 15,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많이 사면 안 돼요. 뭐 좋은 게 되게 많은데 굳이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15,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이 궁금하셨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32,052원에 14%요. 이거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장기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저 앞전에 그 35,000원 오면 전화 달라고 그러고 제가 100% 수익으로 이 주식을 갖고 하는데 제 자신을 믿고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3만 원 정도에서 한번 이익 창출하고 이거 다시 한번 최근에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래도 제가 컨설팅을 그래도 잘했나요? 다행이다, 그죠? 그럼요. 네,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막 실수하는 경우 많이 있고 틀린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담하다 보면 되게 막 뭐 잘 가는 것들은 되게 좋지만 못 가는 건 되게 미안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좋은 결과가 나서, 그죠? 예, 이 종목은 좀 더 갖고 가도 돼요. 이게 이것도 1년 이상 가져가세요. 예. 저는 그렇게 가져가면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는 볼 때는 월봉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코딱 같은 경우는 일봉하고 분봉 가지고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등치가 큰 것 같은 거는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대형주가 쉽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어려워요. 대형주는 코스닥은 되게 좀 쉬워요. 제가 볼 때는 뭐 조그만 금액 가지고 얼마든지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 대형주는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가격의 사이클, 업황, 모멘텀, 실적, 수급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근데 이 플랜트 쪽은 일단은 가격의 논리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럼 월봉을 보는 거예요. 월봉이 바닥을 얼마나 잡았나를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은 바닥을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매매 트레이딩 할 때 이거 18만 원, 막 17만 원 했었거든요. 2010년 막 이럴 때는.
뭐 2011년에 막 18만 원 했던 게 얼마예요 지금 가격이? 3만 원대잖아요. 일단은 가격에 메리트가 있고 업황을 보는 거예요. 이제 업황의 회복력이 되게 플랫 쪽은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좀 더 끌고 가고 이제는 이제 3만 5천 원에서 이제 4만 원 되면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가지고 계세요. 알겠죠? 예, 이게 싱겁다니까요. 좀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형주니까 크게 안 가요. 근데 추세를 만들면 정말 무섭게 가요. 그러니까 대형주의 장점은 뭐냐?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많이 살 수 있고 좀 불안하진 않잖아요. 아까 그 코스닥 같은 종목을 상담하기에는 많이 살 수가 없잖아.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뭐 다는 뭐 자타가 아는 뭐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가격 싸고 뭐 더디더라도 내가 조금 시간을 꺼도 나한테 피드백 해주는 수익금이 크다면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4만 원 되면 그때 전화 주세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제주반도체고요. 제주반도체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6,100원에 30%입니다. 많이 힘들으셨겠다. 그죠? 최근에 좀 사신 지 되셨나 봐요. 예. 이거는 이런 종목은 개인들이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트레이딩은 뭐냐면 샀다 팔았다 잘해야 돼요. 끌고 가기는 되게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그죠? 네. 변동성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반도체 쪽은 나쁘진 않지만 이런 반도체를 본다면 좀 더 큰 거 사는 게 더 나아요. 이거보다 시가총액이 큰 거 뭐 되게 많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 뭐 되게 많거든요. 뭐 리노곰이나 뭐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뭐 원익이나 뭐 이런 것들 싼 것도 되게 많거든. 네페스 야크 뭐 이런 것도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종목 할 때 이거는 트레이딩 단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을 되게 보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변동성 세고 올라오면 때리는 물량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1,600짜리고 트레이딩 관점 이렇게 보면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는 보고 나오지 마세요. 이거 손해 볼 종목은 아니니까 좀 끌고 가다가 시간을 좀 주면 6,000원에서 6,500원에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때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는 사지 마세요. 이거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타임 놓치면 또 빠져요. 추세가 좀 깊게 들어가는 종목이라 골이 깊어요.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산이 높잖아요. 골이 반드시 깊어요. 여기 보면 산이 높으면 어때요? 골이 반드시 깊고 골이 깊잖아요. 그럼 산이 높아요. 이해됐죠? 이게 산이 높으면 골이 엄청 깊은 산이에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세다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시간을 좀 주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광동제약이고요. 네. 예. 광동제약 8,150원에 비중은 20%인데 이게 만 얼마 때 사갖고 엄청 오래 물려있다. 3, 4년 됐는가? 네. 그래갖고 이게 조금 이제 그래서 지금 8,100원이 좀 물 타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7,000 네. 한 500원마저 손절치고 나가고 아니, 싶어요. 나가면 안 돼. 나가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저 방송 제 방송 많이 보세요? 네. 많이 봐요? 네. 저는 종목을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종목을 뭐 손절하거나 종목 추가 매수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좀 버티라고. 그다음에 팔아야 될 거는 정말 판다고 얘기하고 시간을 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좀 버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더 사도 돼요, 지금요. 그래요?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 제가 이거 가지고 있다면 전 더 살 거예요. 20% 비중 그러면 20% 더 살까요? 네, 좀 더 사도 돼요. 20% 정도. 그럼 40%로 늘려도 될까요? 저는 저라면 늘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근데 그래요? 이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영구 멘토는 왜 늘리라고 하지? 왜 늘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궁금해요. 그럼 왜 늘리라고 그러지?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희한하게 패턴들이 보여요.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체의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이 사이클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증 검증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느 사이클대로 움직이냐.
이게 혼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카다전법이라 해서 이렇게 심리, 빨간 봉, 파란 봉을 만드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주가가 3일 빠지면 사고 싶어요? 사고 싶지 않으세요? 안 사고 싶죠. 3일 빠지. 안 사고 싶어요? 저는 사고 싶어요. 왜 그러면 3일 빠지면 사람들이 이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심 3일이라 그러잖아요. 담배를 3일 끊으면 3개월 가고 6개월 가고 9개월 가요. 그 다음에 인턴은 3개월, 6개월, 9개월, 1분기는 3개월, 그 2분기는 9월 이렇게 3회 배수대로 움직여요. 그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주가 사이클은 2년 주기로 돌아요.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라고 했을 때 고점을 찍고 저점까지 가는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게 거의 50% 정도 빠져요. 그러면 얘는 어디냐라고 했을 땐 6,000원 정도 되거든요. 13,000원, 6,500원 요 자리거든요. 근데 요 자리에서 어때요? 지금 현재의 가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이클 얼마나 빠졌냐? 그러면 이 종목 한 2년 빠졌잖아요. 그래서 올라올 확률이 많아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고 중간가까지 올라와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이클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도 괜찮고 업사이클이에요. 보면 개인들이 이제 던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파란 거는 개인들이에요. 이제 지친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아요? 외국인 기관. 이제 살 거예요. 라고 하고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죠? 목표가 8,000원 잡고 가시면 돼요.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생각해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 41,000원에 이거 80%. 이거 좋은데. 좋았었는데. 예, 이거 손해 보고 하다가 네. 물타기 해갖고 이렇게 80%가 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안 파세요? 빨리빨리 팔아야지. 그래서 한 5만 원 되면 팔까? 언제 갔었잖아요. 팔아야 되나? 5만 원 찍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찍고 내려왔어요. 그럼 안 보니까. 근데 꼭 외출하고 가면 꼬랑지 주고 나와요. 이게 엊그제 5만 900원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네. 근데 이게 공매도가 심해가지고. 이 자리는 뭐냐면 하더라고요. 여기 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여. 이 기업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죠? 다 아시죠? 굳이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되고 실적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되고 네.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중요한 건 언제 팔 거냐라고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파는 자리는 다 달라요. 근데 저 기준은 이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삐쭉하게 나온 데 있죠. 여기 삐쭉, 그죠? 네. 그러면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추세를 보면 이 자리 오면 빠지죠. 이 자리 오면 빠지고 그다음에 이 자리 오니까 어때? 윗꼬리가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물량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물량이 세잖아요, 그죠? 네. 여기 세잖아요. 공매도는 뭐냐? 여기 자리에서 떨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공매도 치는 거거든요. 공매도 순기능이 그러거든요. 가격이 높다고 하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쳐요. 그래서 공매도는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면 순기능들이 있어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애들이 공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종목만 공매도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가격이 다 왔죠. 저도 내가 공매도 칠 수 있는 사람 이 가격이면 공매도를 때려요. 왜 그러냐면 네. 수익 날 확률이 많으니까. 여기라면 골이 깊잖아요. 여기 골이 깊은 네. 자리는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물량이 어쨌든 그 흡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넘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5만 원 정도에서 파세요. 한 반 정도 더 팔아버리세요. 그럼 더 갈 수도 있나요? 이게 신고가락에서 여기를 뛰어넘으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업황이 나쁘진 네. 않아서 뛰어 넘어가면 신고가락에서 쭉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쉽진 않아요. 머리가 3개 자리라 뿔이 3개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지금 좀 어려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아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5만 원 언저리에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추이를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자.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네. KMW고요. KMW 사셨어요? 예. 이거 개인들 43,800원에 10%입니다. 이 개인들 가장 힘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 업종이 5G. 예, 그죠? 맞습니다. 정말 예, 예. 어렵죠? 예. 그러네요. 오르질 않네요, 보니까. 많이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게 업황의 회복이 이 종목 KMW보다는 그 서진 시스템 얘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근데 서진 시스템하고 이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서진 시스템도 5G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게 대장이거든요, 얘가. 얘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때 바닥 잡고. KMW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그래프가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예. 얘 똑같은 5G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이 KMW 실적이 조금 안 좋아요. 그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실적이 종목 거의 없더라고요. 예. 예, 거의 없어요. 근데 기대감 때문에 많이 네. 올라온 거고 서진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그 시가총액이 5천억, 6천억 정도 되는 거는 실적이 없으면 힘들고 그다음에 뭐냐 이 기관 외국인들이 잡아줘야 돼요. 여기 보면 누가 잡고 있어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잡아 가잖아요. 이 빨간 건 외국인이에요. 아니면 기관이 됐든 개인이 잡아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KMW 볼게요. 예, 이거 봐봐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외국인들은 그냥 잡고 있는 물량만 있는 거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 오래 걸려. 혹시 그 오래 걸리고 바닥 잡아서 물을 좀 타고 싶은데 아니 안 돼.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아직 저점이 안 나왔어요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걸 물 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검은 선 봐봐요. 검은 선이 저승사자 선이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개인들은 이 기본적인 이것만 알면 있어요. 이 검은 선이 올라간다면 추세가 얘기를 하거든요.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지금 검은 선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때요? 하락이죠. 계속 빠지죠. 그래서 이 검은 선이 뭔가 있네? 라는 것들 판단하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검은 선이 어때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난 더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물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자꾸 타시려고 그러잖아요. 가격만 보고. 아니,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근데 계속 뭐 떨어질 때까지. 예. 이거를 굳이 얘한테 짝상할 필요 없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끗 차이잖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손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만 보여요. 저도 그래거든요. 근데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이거를 10% 더 살 거를 다른 거를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종목을 살 때는 같이 사면 안 돼요. 다른 계좌로 사야 돼요. 내가 이걸 정말 물 타고 싶다라고 느낌이 왔을 때는 같이 비중을 붙이지 말고 다른 계좌로 사세요. 단가가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올라오잖아요. 이쪽이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이쪽을 같이 파는 거예요. 수익 난 만큼이. 그래서 두 가지를 운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더 20%를 더 샀는데 더 밑으로 빠지면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걸 좀 생각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25,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지금 사지 마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힘내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전화인 것 같네요. 어느 종목이세요? 아유, 포스코 DX요. 그래. 매수가 비중은요? 20%요. 매수가. 31,200원에 네. 샀는데 꼭대서 사가지고 지금 잠이 안 와요. 전번에 거기서 수익을 좀 내고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엉겹결에 잡아가지고 지금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주말인데 좀 쉬지도 못하고 그냥 주식이 뭐라고 그죠? 맞잖아요. 주식이 뭐라고 이게 뭐 사도 뭐 올라가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고 수익 나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고 눈이 와도 걱정이고 주식이 맨날 그래요. 맨날 어려워. 근데 이 종목은 팔 수 있어요. 아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왜 우세요 근데? 너무 불안하시나 보다. 그죠? 네네. 괜찮아요. 월요일날 튀어요. 이거 아직 살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거 사지 그래요? 마시고 네. 월요일날 탁 시간에도 별로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월요일날 한번 네. 탁 들어오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럼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내가 불안하면 못 버텨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트레이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네. 탁 들어오면 팔고 그냥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얼마 정도나 그냥 아침에 그냥 팔아버리세요. 그냥 불안하니까. 올라갈 때요? 네, 그냥 아침에 딱 시가에서 내 매수가 위로 왔다 그럼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그래요?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 34,000원은 가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전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네, 다음에 또 네. 봐드릴게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방송이 끝났네요.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걱정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거 단어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야 보이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성공투자 견호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